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19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18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박스권 지금 상단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또 사상 최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앨런 장관까지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연히 금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우나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과열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이제 엄청난 투기 자본이 급격하게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지금 투기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상승 한마디로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러한 경계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와 금융 자본이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포진돼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이러한 자리를 인터넷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클래스 A, 그리고 페이스북, 테슬라 이러한 것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면서 더군다나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실적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빠르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현재 실적도 좋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한 지금 산업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어떤 버블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는 것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더 성장성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성장성의 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어떤 산업 시가총액 산업이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클래스 A, 구글이죠. 페이스북,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달러의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에너지나 금융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많았죠. 러시아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든지 이제 석유의 패권의 싸움에 서로서로 계속해서 지금 어떤 경쟁적이고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수무책이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어떤 성장성을 막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저작권을 정말 막기가 힘든 상황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소통을 하지만 유튜브도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페이스북 뭐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여러분 버블이 심할 수 있죠. 심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금리를 상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이 꺾일 수 있느냐.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 자체가 지금 성장이 더 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해서 떨어지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좀 뭐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소비량이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과거에는 그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와 금융이 굉장히 산업 비중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로 올라가면 에너지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과소비가 좀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융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또 빚을 덜 내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죠. 금리를 올리나 내리나.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빚이 적으냐 아니면 금리를 낮춰서 빚이 많으냐 이러한 뭐 양 자체를 우리가 뭐 어떤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데 그런데 지금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량이 줄어들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지금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러한 금리도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완급 조절이 되는 상황이고 금리보다 더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산업의 성장성과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심인데 당분간은 충분히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우리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좋은 이제 환경인 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 이 종목들과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과 기대심은 역시나 이제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비슷한 상황으로 충분히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우리가 금리 영향에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못 오른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뭐 석 달, 넉 달 동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횡보하는 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에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좀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하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서 결국은 옆으로 쭉 횡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지루합니다. 지루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구조
그리고 뭐 매출과 영업이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같이 지금 사모아 갈 만한 주식이 있느냐. 그리고 뭔가 어떤 이제 마음가짐으로 사모아 가는 것이냐면 마음 편하게 뭐 걱정 없는 거죠.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사 모으고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해서 사 모으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우리가 뭐 주식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고수익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변동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결국은 얻게 되는데 문제는 주식 이런 거죠. 이제 한꺼번에 주식을 사면 주식이 떨어지면 못 참고 오르기만 기대하는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할 때도 있고요. 횡보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상승을 할 때도 있는데 생각보다 상승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짧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순식간에 9만 원 넘게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8만 원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상승이 시작되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랫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다들 못 참고 지금 횡보를 한다는 건 하락을 기다린다는 건데 하락하지 않고 결국 상승을 하면 이제 앞다퉈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은 좀 이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뭐 미국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미국의 어떤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하락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아마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으면 코스피가 그렇게 쉽사리 빠지기가 힘든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을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글로벌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뭐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